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삶이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면? 언뜻 듣기에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오늘 저는 이 흥미로운 가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 속 한 장면처럼 말이죠. 빨간 약을 선택한 네오는 가짜 현실에서 깨어나 진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도 그런 가상현실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현직 철학자와 과학자들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가설입니다. 2003년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우리가 모두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래의 인류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되면 옛날 조상들의 삶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미 그런 시뮬레이션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상상이 잘 안 가시나요? 우리보다 앞선 어떤 고등 문명이 슈퍼컴퓨터로 이 세상을 정밀하게 만들어냈고 우리 모두는 그 프로그램 안의 캐릭터에 불과하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설마 말도 안 돼 하실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도 이 가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베이스 현실에 살 확률은 10억 분의 1도 안 된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머스크는 비디오 게임의 발전을 예로 듭니다. 40년 전엔 단순한 픽셀 게임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 현실 같은 가상세계를 즐긴다.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어느 순간 현실과 구분 안 될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저명한 천체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 박사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살 확률은 50% 정도라고 언급하였고,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우리가 만일 언젠가 의식을 지닌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시뮬레이션일 확률은 사실상 100%에 가까워진다고까지 말합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사실 이 강연의 목적은 여러분께 현실이 가상이라고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설령 우리의 현실이 시뮬레이션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선 이런 가설을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현실이 게임이라면 여러분은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됩니다. 게임 속 캐릭터라면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겠지만 플레이어는 자신의 의지로 캐릭터를 조종하지요. 여기서 의도적인 선택, 자기각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면 깨달은 사람만이 아, 이건 게임이구나 하고 각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플레이어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게임의 스토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영화 매트릭스를 떠올려 보세요. 네오가 가상세계의 법칙을 깨닫고부터 그는 더 이상 총알을 피해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알을 보고도 손짓 한 번에 멈춰 세워버리죠.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현실의 제약이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얼핏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은 이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줍니다. 먼저 인간의 뇌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혹시 상상의 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머릿속으로 완벽한 경기를 그려보는 이미지 트레이닝 기법은 잘 알려져 있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강렬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과학 연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무섭게 짖는 개를 실제로 마주한 상황과 상상만 하는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상상만 했는데도 뇌와 몸이 실제 위협에 직면했을 때처럼 반응했어요. 심장 박동, 땀 분비 같은 반응뿐 아니라
뇌의 공포 회로까지 유사하게 활성화되었죠. 그리고 반복해서 안전한 상황에서 상상훈련을 시켰더니 실제 공포 반응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토르와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상상이 신경학적으로 실제와 다름없는 현실이며 우리의 뇌와 몸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만으로도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피아노 연습 실험이란 것도 유명합니다. 초보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실제 피아노를 연습시키고 다른 그룹은 피아노가 없는 방에서 머릿속으로만 손가락을 움직이며 연습하게 했습니다. 몇 주 후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 신기하게도 머릿속 연습만 한 그룹도 실제로 근육과 뇌신경의 발달이 일어나 연주 실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상상 연습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여 근육을 강화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셈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시뮬레이션 이론과 묘하게 맞물립니다. 현실이 진짜든 가상이든 우리 뇌라는 컴퓨터는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 현실을 해석하는 시뮬레이터에 가깝다는 겁니다. 실제 세계의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꿔 해석하는 게 우리 뇌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자기 뇌가 만들어내는 주관적 현실 속에 산다고도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주관적 현실은 생각과 믿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외부 현실까지 바꾼 사례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1960년대의 심리학자 로젠탈은 한 학교에서 무작위로 몇몇 학생들을 뽑아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은 잠재력이 높아 곧 큰 발전을 보일 겁니다라고 귀띔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그 학생들이 실제로 학업 성취도와 IQ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원래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지요. 선생님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정보가 학생들의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로젠탈 박사는 이를 두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품는 기대가 결국 스스로 실현적 예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이 우리를 보는 기대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품는 기대와 믿음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하버드대의 앨런 랭거 교수와 당시 학생이었던 알리아 크럼 연구원이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호텔의 객실 청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참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 중 얼마나 운동을 하십니까? 대부분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연구팀은 한 그룹에게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청소 업무는 칼로리 소모량이나 움직임 측면에서 이미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로 권장 운동량을 채우고 계신 거예요. 다른 한 그룹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한다고 인식하게 된 그룹의 청소원들은 체중, 체지방,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겁니다. 두 그룹 모두 실제 업무량이나 생활 패턴은 변한 것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단지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믿음의 변화가 몸의 실제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 즉 믿음이 신체를 치유한다는 효과의 한 예라고 해석했습니다. 약도 없이 가짜 약만 먹여도 병이 낫는 경우처럼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현실의 결과를 바꿨다는 뜻이죠. 이렇듯 마음가짐의 힘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으로도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어쩌면 진부하게 들렸을 이 말이 이제는 과학적인 의미로 다가오실 겁니다. 현실이 정말 시뮬레이션 세계인지 우리는 확답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각자의 뇌와 마음이 자기만의 현실을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현실이 결국 우리의 겉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자기각성, 즉 내가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시뮬레이션일지 모른다는 걸 안다고 내가 부자가 되나요? 성공과 무슨 상관이죠?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구들과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깨닫고 믿는 대로 행동하면 결국 현실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을 성공의 맥락에 적용해 볼까요? 세상을 바꾸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의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불가능해할 때 혼자서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실의 한계를 자신의 신념으로 해킹한 셈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장 소년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코웃음 쳤지만 그는 신념을 현실로 끌어당겼지요. 일론 머스크 역시 현실을 자기 뜻대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처음 시작할 때도 우주선 회사 스페이스X를 세울 때도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로켓을 민간 기업이 어떻게 만드나 몇 번 폭발하고 말겠지라며 비웃었지요. 실제로 초기 로켓 발사 3번이 연속으로 폭발했을 때 머스크도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4번째 도전에 성공하며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마치 게임을 깨는 공략법을 찾듯 집요하게 돌파구를 찾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사용 로켓이라는 전례 없는 기술을 현실화하여 우주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머스크가 실제로 현실이 시뮬레이션일지 모른다고 믿는 사람이기에 실패를 게임 리트라이 정도로 여긴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게임이라면 처음엔 질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되지 하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다면 성공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또 한 사람,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짐 캐리의 이야기에서도 의도적 선택과 믿음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많이 알려진 일화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무의식은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1980년대 변변한 배역을 못 잡아 힘들어하던 무명 배우 짐 캐리는 어느 날 자기 앞으로 $10,000,000짜리 수표를 하나 썼습니다. 수표 메모란에는 영화 출연료 선지급이라고 적고 날짜를 정확히 10년 후로 적었죠. 그리고는 그 수표를 지갑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매일 그 수표를 보면서 나는 10년 안에 $10,000,000를 받을 정도로 성공한 배우가 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로 10년이 지난 1995년 영화 덤앤더머의 개런티로 딱 $1,000,000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짐 캐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썼다. 마인드 파워로 성공을 거머쥐었다고들 말합니다. 짐 캐리 본인도 훗날 인터뷰에서 그 수표를 보며 간절히 꿈꾸고 연습했던 것이 내 무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다고 회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현실처럼 여기며 선택을 거듭한 결과 실제 현실도 그 미래를 확정하고 끌어당긴 겁니다. 이러한 자기암시, 시각화 기법은 많은 성공한 이들이 써온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는 챔피언이 되기도 전에 나는 최고다를 외치고 다녔고 그의 뇌는 이미 그를 챔피언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시합 전에 시상대에 오른 자신을 그려보고 기업 CEO들은 신제품이 대박난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죠. 결국 마음속에 그린 대로 현실이 된다는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위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희망사항을 머리에 그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도적 선택이란 말에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토대로 결단을 내리고 실천해야 하지요. 스티븐 코비의 유명한 자기계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 첫 번째는 습관이 주도적이 되라입니다. 코비는 인간에게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스스로 반응 방식을 선택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누군가 혹은 환경에 의해
작동되기만 기다린다면 결국 타인의 조종을 받게 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의 리모컨을 쥐고 능동적으로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곧 의식적인 삶, 각성한 플레이어의 삶입니다. 철학적으로 보아도 결국 삶의 의미는 깨달음과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해서 무지 속에 갇힌 인간들이 진리의 세계에 눈뜨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둠 속 동굴에서 그림자만 보며 현실이라 믿던 사람들이 바깥 세상의 태양빛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실제를 알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 비유는 마치 우리가 일상의 관성에 젖어 진짜 가능성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각성하여 새로운 빛을 보는 과정과 닮았습니다.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듯 의식의 자각을 인간 존재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 만물이 한편으로는 환상과 같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깨우쳤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모두 가리키는 바는 같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곧 운명을 움직인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어쩌면 다소 황당하게 들렸을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야기를 꺼낸 이유,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삶을 게임처럼 생각해 보자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 게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공략법을 연구해서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끝장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로서 각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NPC처럼 주변 환경에 휘둘리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내 여건이 안 좋으니 못해, 난 원래 이 정도야며 프로그램된 대로만 반응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각한 순간 게임은 달라집니다. 내 안에 거대한 가능성을 깨닫게 되고 이번 삶의 스테이지는 이렇게 한번 플레이해보겠어 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결심을 할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선택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각성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인생의 창조자임을 깨닫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용기로 선택의 발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혹시 현재 삶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내 인생이라는 게임의 다음 레벨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리는 최고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미래의 나를 향한 첫 번째 의도적 행동을 해보세요. 그게 공부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이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든 무엇이든요.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진 거대한 필드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 존 휠러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질은 정보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현실의 바탕에 프로그램 코드가 흐르고 있다는 뜻처럼 들리지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참여적 우주다. 우주는 관찰자이자 참여자인 우리의 의식과 질문에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흡사,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처럼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비록 물리학자들의 심오한 이론일지라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물어보세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심하기보다 마치 이미 원하는 현실을 이룬 것처럼 행동해보세요. 그러면 주변도 그에 맞춰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도 허황된 희망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뇌과학, 심리학,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강렬한 믿음과 의식적인 행동은 현실을 움직이는 실체적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다시 떠올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심었는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 내가 품는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들겠지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가장 크고 담대한 꿈을 품으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현실이 좀 힘드신가요? 게임으로 치면 지금 약간 어려운 레벨을 플레이 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략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 혹은 우주의 시나리오 작성자가 깰 수 없는 게임을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못 깨는 게임은 없는 법이죠. 대신 도전하는 플레이어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거대한 우주의 게임을 정복하는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작은 생각 하나를 바꾸고 선택 하나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여러분 안에 잠든 가능성은 이미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성공 마인드였습니다.